네, 안녕하십니까. 자생암학병원 침구의학과 이수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논문은 초음파 유도 경피신경 조절이 장무지 굴근에 미치는 영향을 물리적인 운동과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일단 두 가지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음파 유도 경피신경 조절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환자가 아닌 댄서에게 침을 놨냐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음파 유도 percutaneous neuromodulation, 쉽게 말해서 텐스를 초음파를 보면서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 대한 답은 저도 이제 매일 침 치료나 전침 치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놓는 뭐 10개에서 20개 남짓의 자침 부위가 모두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침하는 부위가 환부가 아닌 어떤 정상 부위라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제 더 나아가서 환자가 아닌 정상인에게 침을 놨을 때 그 침술의 효과는 어떨지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걸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근육에 놓는다면 어떤 근력 강화와 같은 예방의학적인 측면이 있을지라는 궁금증에서 이 논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널은 아큐펑처리 메디슨으로 2018년 기준 임팩트 팩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블랑카데라 크루스 토레스라고 물리치료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비야 대학에서 물리치료학 교수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앱스트랙트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유도 경피신경 조절은 어떤 최소한의 침습법 기법으로 이걸 가지고 초음파 유도하에서 해당 근육의 신경이나 운동점에 근접한 곳에 침 모양의 전극을 이용해서 경피 전기 자극 PES를 적용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무작위 임상 실험으로 총 3가지 그룹으로 나눴는데 스트레칭 그룹, 이센트릭 그룹, PNM 그룹 15명씩 총 45명의 댄서들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첫 번째 중족지 관절의 운동 범위 ROM과 그리고 균형 테스트와 피로 테스트 이 3가지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균형감과 지구력 값은 스트레칭 그룹과 그리고 에센트릭 그룹에 비해서 PNN 그룹의 경우 유의하게 높았고, 그리고 PNN 그룹의 균형 및 지구력 테스트에 대한 효과 크기가 컸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그룹과 에센트릭 그룹 모두 ROM이 개선된 반면에 PNN 그룹에 대해서는 언급된 유의한 개선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PES 단일 중재는 균형과 근력의 즉각적인 증가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다음 그림은 모두들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자세 같습니다. M 포인트라고 무용수들이 발끝으로만 몸을 지탱하고 서 있는 자세인데 발레 무용수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스텝입니다. 이 동작에는 첫 번째 발가락의 중족지 관절의 목적 굴곡을 위해서 장무지 굴근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무용수들은 반복적인 자세로 인해서 이 근육에 대해서 부상이나 어떤 건병들을 많이 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연구의 시술 부위가 되는 장무지 굴근으로서 기시, 종지,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발목의 족저굴곡과 중족지절 관절의 굴곡 및 신전에 있어서 장무지 굴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무용수들에 있어서 이 근육의 건병증은 아주 흔한 질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 유도 경피신경 조절, 즉 PNM이라고 알려진 최소한의 침습법적 기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 근육의 신경이나 운동점 근접한 곳에 침 모양의 전극을 이용해서 경피 전기 자극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무용 공연과 하반신 부상 예방에 어떤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어들에게 장무지 굴근의 성능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펄큐테이너스 때문에 경피, 그러니까 이제 피 내라던가 아니면 피 바로 직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percutaneous라고 한다면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경피이지만 사실은 이제 의미로는 피 내부터 피하 근복까지 브로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입니다. 총 참가자는 전문 발레 무용수 모두 여성이었고 4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15명씩 3가지 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칭 그룹, 그리고 두 번째는 에센트릭 그룹, 그러니까 신장성 수축 그룹, 세 번째는 P&M 그룹,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제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간단히 살펴보자면 최근 1년간 하루 이상의 어떤 팔다리에 부상이 있는지, 그리고 PPAS 점수가 37.5점 이상인 초과인자, 그리고 뭐 다른 만성 관절 질환이나 다른 뭐 물리치료에 있어서 어떤 인정되지 않는 그런 위반 사항이 있는 자, 그리고 침치료의 금지 사유나 혹은 간질이 있는 자, 이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제외 기준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PPAS 스케일인데 이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쓰이는 스케일은 아닌 것 같고 스페인어 버전만 간신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슬픈지 절망을 느끼는지 그리고 뭐 외로운지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있어서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이제 높을수록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의 의견과 자기 억제력, 신중성 또는 신경학적 경향을 평가하는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그룹의 대상자들은 나이나 키나 몸무게, BMI, 춤추는 시간, 기간이나 있어서 P값이 0.05 이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그룹은 각각 중재 전후로 MTP 조인트, 첫 번째 MTP 조인트의 ROM, 그리고 밸런스 테스트, 지구력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ROM 테스트는 앉은 자세에서 최대 족저 굴곡 정도를 이용해서 MTP의 관절 기능적인 신장을 평가해서 3번의 시험을 기록해서 그거의 평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밸런스 테스트는 아까 저희가 그 그림에서 봤듯이 발끝으로 서는 자세까지 이제 지지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 밸런스 테스트를 하셨고, 그리고 이 지구력 테스트는 1분당 30비트로 이제 나는 메트로놈 속도에 따라서 필요할 때까지 발꿈치를 올릴 수 있는 그 횟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연속 3회 이상의 박자 놓침과 혹은 뭐 높이를 유지하지 못 때는 그것을 이제 실패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인터벤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P&M 그룹에서는 보가위로 이 장무지굴근의 근복에 다침을 하고 1.5분 동안 전류를 흘려줍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사용했던 기계와 같은 기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시술을 이걸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 그룹인데 서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MTP를 족배 굴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이 자세로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서 최대 족배 굴곡을 자세를 20초간 유지한 후에 다시 시작 자세를 반복했고 이것을 4회를 반복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에센트릭 엑서사이즈 그룹으로 이 신장성 수축 운동을 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칭 그룹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발을 위치시킨 다음에 그리고 엉덩이, 무릎, 발목, 첫 번째 발가락의 굴곡 및 신전을 4세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3가지 개입은 모두 동질성을 위해서 1.5분 동안 서 있는, 그러니까 하지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팩터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이용해서 집단 간 3가지 요인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고, 다시 말해서 스트레칭 그룹과 에센트릭 그룹, 스트레칭 그룹과 P&M 그룹, 에센트릭과 P&M 그룹, 이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였고, 그리고 그룹 내의 요인, 다시 말해서 베이스라인과 그 중재 후 포스트 인터벤션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룹 내 효과 크기는 코헨 D 계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효과 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의학 연구에서는 주로 P값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값이 0.05 이하인 경우에는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뭐 이렇게 간주를 이제 보통적으로 하는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표본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표본수가 뭐 수백만 개나 수천만 개라고 한다면은 이 비교하는 집단 사이에서 뭐 실제로 차이나 연관성이 뭐 매우 적지만서도 낮은 P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값이 표본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효과 크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집단들 사이의 차이 혹은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지표이다. 쉽게 그리고 연구 결과의 해석을 이분법적인 방법이 아닌 연속성상에서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교하는 집단들 사이에서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이 P값이라면은 이것이 이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이분법적으로만 나오지만, 이 효과 크기를 사용을 하면은 연속성상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본수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들을 비교 가능한 공통의 단위로 변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자들의 단위가 다르다고 해도 이 단위들을 변화를 시켜서 메타 분석을 시행할 때 이 공통의 척도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키를 비교를 한다면 센티미터고, 뭐 몸무게라면 킬로그램, 이렇게 이 공통으로 단위들을 한꺼번에 통합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 크기의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그 타입 중에서 여기서는 D값, 코엔계수 D값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과입니다. 먼저 밸런스 테스트부터 보자면은 요 실선이 에센트릭 그룹, 그리고 점선이 스트레칭 그룹, 더 작은 점선이 P&M 그룹으로 이 베이스라인에서는 non significant, 이 세 가지의 차이가 세 가지 값의 차이가 크게 없었는데, 치료 이후에는 이 P&M 그룹과 스트레칭 그룹, 그리고 P&M 그룹과 에센트릭 그룹이 이제 P값이 0.007, 0.003으로 유의미하게 P&M 그룹이 더 나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 지구력 테스트 또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처음에는 유의미한 값이 차이가 없었는데, 치료 이후에는 P&M 그룹과 스트레칭 그룹 간에, 그리고 P&M 그룹과 에센트릭 그룹 간에 그 값이 P값이 0.007 보다 0.001 이하로 이제 모두 P&M 값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 그룹과 에센트릭 그룹, 그리고 P&M 그룹의 인터벤션 전후로 ROM과 밸런스, 그리고 지구력, 엔듀런스 테스트를 이 차이를 비교를 한 표입니다. 처음에 ROM부터 살펴보자면 스트레칭과 에센트릭 그룹은 이 치료 이후에 모두 ROM이 개선이 된 반면에 P&M 그룹은 95% 신뢰 구간 안에서 이제 0을 포함 하기 때문에 P&M 그룹에 대해서는 언급된 유의한 개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테스트와 엔듀런스 테스트는 P&M 그룹만 이제 살펴봤을 때 둘 다 그 P&M 그룹이 유의하게 개선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PES 중재는 발레 댄서들의 장구지 굴근의 정적 스트레칭 운동과 에센트릭 근육 운동보다 균형과 근력에서 즉각적인 증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무용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과 임상 실습에서 PES의 통증 완화는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메커니즘을 갖는다는 가설이 있는데, 간단히 말을 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과 엔도필과 같은 통증의 생화학적 매개체는 국소적인 혈류량을 증가를 시켜서 만성적인 통증의 개선에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알습니다. 그래서 이 PES가 국소 염증 매개체의 변화를 통해서 통증 신경 전달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리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실험은 단 한 번의 즉각적인 효과만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근육의 증상이나 피로가 얼마나 지속이 되었을지는 이제 평가하지 못한 것이 한계인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한계를 이제 생각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 연구에 있어서 이 피가 어떤 질환군이나 환자가 아니라 정상인, 정상 무용 댄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임상 RCT로서의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또 이 정상인에 있어서 근력 향상이나 부상, 건병증 예방에 있어서 PNM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 이렇게 ROM과 밸런스와 패티그 테스트가 어, 과연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PNM의 대조군으로서 스트레칭과 에센트릭 엑서사이즈를 설정을 했었으나 그들과 비교해서 PNM만 침습적인 시술이다. 그래서 이 과연 이 대조군으로서의 어, 알맞은 선택이 되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칭과 이 에센트릭 운동을 했을 때 사실 이런 아까 했던 그 무브먼트에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단무지 굴근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머슬들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 장무지 굴근을 단 한 가지 근육, 그러니까 장우지 굴근 단 한 가지만을 자극을 할 수는 없어서 단일 근육에 대한 비교나 평가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 이 연구는 젊은 발레 무용수들에게 장무지 굴근에 있어서 PES의 단일 중재가 스트레칭과 이센트릭 운동보다 균형과 근육의 힘을 더 즉각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PES 치료는 자발적인 훈련에 보완적이고 기술적인 운동과 함께 동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